광산입니다. 221시간 만에 생還, 기적이 일어난 광산 사고인데요. 경북 공화군 아연최글 광산 매몰 사고로 고립됐던 2명의 광부가 지난 4일 밤 무사히 생還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지 평론가님 무려 221시간, 9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박수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우리 모두의 열망과 또 현장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또 한 몸처럼 움직여줬던 이 광부들의 구조 의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경북 봉화군의 아연채굴 광산에서 갑자기 수직 갱도의 거의 끄트머리 부분이 무너진 겁니다. 그 옆은 이제 작업 공간이죠. 작업 공간 앞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이 이제 매몰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죠. 보통은 이렇게 이제 매몰이 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있게 되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매몰이 됐을 때 안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그 안반을 뚫는 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갱도를 버티고 있던 구조물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에 있는 충분한 피난의 공간들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인데, 이번 상황은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업장 안의 공간은 멀쩡하게 보존이 돼 있었던 겁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이 그냥 토사가 그것도 무너져 내린 정도. 구조물들은 낡아서 일부가 이제 훼손된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갱도의 틀을 갖다 유지해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구조물들이 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살 수 있었고, 작업장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가 충분히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아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텐데, 이번 경우는 그야말로 그 광산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광부들이, 특히나 베테랑 광부들이 눈부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전해지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 지켜봤더니, 원래는 이제 무너져서 그 무너진 지점 주변을 갖다가 이제 파서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갖다 구출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위에서부터 이제 천공을 해가지고 그 천공을 통해서 뭔가 구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이 광산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베테랑들이 이미 폐쇄했지만 아주 좀 건실한 그런 갱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찾았고, 그러면서 그 갱도를 확보한 거예요.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 갱도로 작업장을 접근해 들어갔는데, 그 갱도도 사실 끝부분에는 살짝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쉽게 거기를 갖다 파낼 수 있었고, 파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너무 멀지 않는 곳에 그분들이 멀쩡히 이제 건강하게 살아 있었다는 것을 본 거죠. 심지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다고 하죠. 추위에 그것으로 모닥불을 통해서 온도 유지를 하신 거군요. 그리고 텐트를 쳐놓고 잠도 비교적 편안한 공간에서 이제 주무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정말 너무나 진짜 우리 대표적인 수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커피 믹스. 커피 믹스의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려가실 때마다 이분들이 아주 고된 노동을 잠깐 달래줄 수 있는 게 이 커피 믹스 한 잔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동료들을 챙겨가기 위해서 거기서 커피 한 잔씩 마시기 위해서 커피 믹스를 좀 넉넉히 가져가신 거죠. 30봉지가 넘게 이렇게 가져가신 건데, 그런데 커피 믹스가 비상식량이 되어서 9일을 버틸 수 있게 해줬다고 하니까 지금 정말 더더욱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저희도 당연히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렇게 감동적인데 가족분들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특히 요즘 많은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 이후 정말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예. 그런 와중에 들려온 이 기적의 생還소식 덕분에 정말 다행이다.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 내리셨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줬는데요. 자. 자그마치 9일이었어요, 평론가님. 앞서 평론가님께서 뭐 커피 믹스 이야기도 해주셨고 모닥불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9일이나 됐는데. 이 지금 우리가 이제 단지 커피 믹스에만 이렇게 집중하면 안 되고요. 이 9일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베테랑 광부가 거기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정말 다행이죠. 예,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박모 씨인데 이분이 조장이에요. 근데 22년간 이제 광부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손바닥 보듯이 거기가 어딘지를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베테랑이 같이 있으니까 어디에 가서 쉴 수 있고 그걸 아셨던 어떻게 거죠. 버틸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리만 듣고도 어디 부분에서 발파가 진행되고 있을지를 알고 계신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은 이제 새로 그리고 또 같이 있었던 분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이 광부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래요. 근데 이분을 다독여 가면서 일단 자기네들이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확인을 먼저 한 거죠. 확인을 해서 자, 물은 어떻게 구할 수 있고 일단은 가져간 물들이 좀 있었어요. 그 주로 커피 마시려고 가져간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커피 믹스를 커피처럼 탄 게 아니라 물에 거의 개어서 먹는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걸쭉하게 해가지고 먹는 그런 형태로 드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분이 단연간의 경험에 의해서 고립이 되거나 했었을 때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를 좀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물과 비상식량을 그렇게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떨어졌을 때 또 어떻게 버티는지도 주변의 안반을 탐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안반을 확보하고 그 물로 이제 나중에는 커피 믹스랑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우리는 그 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긴급 군안과 관련돼 있는 그런 정보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탑재를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체온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모닥불을 피웠는데 그 모닥불을 또 함부로 이렇게 피우게 되면은 그 안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죽어요. 그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없으니까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불을 피워도 되겠다라는 걸 결정을 하고 불을 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판단들을 상황을 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때 그 상황을 정확히 보고 지휘를 하는 사람이 제대로 있었더라면 그 참사를 줄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11시 8분에 그 용산 소방서장이 아주 경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지휘를 했는데 그 지휘에 따르질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참사를 줄일 수 있는 상황으로 못 갔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 조장님이 아주 신참내기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현장이 피해를 당한 현장이 아주 잘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체력도 아낄 수 있었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토대가 됐던 거고 또 꼭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게 지금 여기서 119 구조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전체적인 군안 행위를 한 것처럼 생각하실 분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부들이 대부분 다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힘을 모으셨군요. 이 동료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굴을 파고 또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서 살아있게끔 독려를 하고 그러면서 그 현장을 지휘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무리 베테랑 119 소방대원이라고 해도 갱도라고 하는 건 몰라요. 갱도 안에서 어디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부들이 직접 이렇게 구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그 놀라운 장면들이 우리 그 독일에 파독되었던 광부들의 그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실제로 한국 광부들이 직접 그 매몰되어 있는 광부를 구조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렇게든 그 공간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광부들에 의해서 구조대가 제대로 꾸려졌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이제 문제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조를 기다리면서 광부 중 한 분 아드님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그 절절한 편지가 공개돼서 많은 분들의 가슴을 또 후벼 팠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조를 할 때 이분들에게 이제 그 산소도 넣어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식을 하거나 뭐 군한 식량을 내려보내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천공을 합니다. 아마도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으면은 그 천공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걸 잘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곳들을 도면을 다 보고 이 정도의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 다음에 거기로 바로 구멍이 뚫릴 수 있도록 천공을 하는데요. 이 천공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이 편지가 정말 아주 심금을 울리는 그런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통해서 또 가장 기본적으로 그 칼로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상식량 같은 것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그 비상식량과 편지는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공이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갖다가 좀 따지는 그런 상황들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조된 노동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치료와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예, 제발 그 말씀하신 대로 책임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그 산업재해를 당하신 분들인데, 참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우리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지만 똑같이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나중에 건강하면 재해보상금서부터 모든 부분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왜 그분이 당한 상처나 이런 후유장애로만 판단을 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실제로는 이런 끔찍한 사고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기본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된 상태에서 뭔가 그 처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산재로 확실히 되겠죠? 그렇죠. 산재가 인정이 되겠죠.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설마 상황인 것 이걸 같은데. 산재가 아닌 뭐 그렇죠. 개인들의 뭐 무슨 뭐 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건 예. 아무래도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인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 특히 가족분들이 구조 작업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셨겠어요. 작업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평론가님. 솔직히 말해서 관계당국한테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이 광산에서 매몰자가 나왔다고 했을 때요, 관계당국들은 그냥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뭐 대통령 지시 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그 전에 대통령을 자극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야당의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였어요.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이걸로 메시지를 내니까 대통령이 모른 척할 수가 없었거든요. 대통령도 그 확실하게 구조 지시를 갖다 또 내리게 되고, 그 이후에 지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참 저는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이 지방자치 제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중앙에서 판단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지방 소방대원들이 또 지방에 소속되어 있었던 이유 이전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경찰들도 지방 경찰을 갖다가 새롭게 만든 이유, 다 지자체장이 빨리 보고를 받고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결단을 내려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지난 30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야 경북지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것도. 그리고 시추기계를 내려줬는데 시추기 2대 중에서 한 대는 고장이 났고 한 대는 엉뚱한 곳을 뚫고 있었다. 너무 어이가 없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송 카메라 앞에서 이제 가족들이 울부짖으면서 호소한 다음 날서부터 구조작업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죠. 그러면서 국방부 시추장비 3대가 들어오고 기동 인력이 37명이 추가로 지원이 되면서, 그러면서 구조 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슈화가 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좀 더 그 문제의 그 원인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압박이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관심들이 없으면 그 정확한 원인은커녕 정말 사후의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 그 봉화의 매몰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며칠 안 돼서 강원도에서는요 두 육군 장병이 다리를 잃는 그런 부상도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고죠. 근데 그 끔찍한 사고의 보상금이 고작 1,000만 원, 1,500만 원 나간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됐고 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더 확실하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정치인들을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러게 되기 전에 각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태 같은 자식들 보내놨는데 거기서 뭐 그 다리를 잃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장병들을 데려갔으면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것이 군의 의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봉화에서 이런 생환 소식이 전해지는 그날이었던가요? 또 그 서해의 한 섬에서는 또 한 분이 총기로 사망한 그런 장병이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나왔고 이랬는데 이런 사고들의 중심에는 항상 책임선과 또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어느새 지금 책임선도 모호해지고 그냥 다 떠넘기게 되면 되는 것 같고 특히 시스템 어떻게 보고가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굴러가지 않고 있는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평론가님께서도 원인 규명 필요성 언급해 주셨는데 이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이 이제 세 가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갱도가 부실했는가? 그러면 애초에 갱도를 네. 쌓아나가고 관리하는데 어떤 소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토사가 막 훅 하고 네. 흘러내렸다고 하는데 갱도가 튼튼했다고 해도요. 인근에서 다른 어떤 공사들이나 혹은 이 갱도가 있는 곳에서는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아주 정말 엄격하게 금해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돼가지고 구멍을 뚫거나 뭐 그 포크레인 같은 것들이 잘못 건드렸다가는 갱도가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발파 작업 같은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광산의 간부들이나 혹은 광산의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확인을 받고 발파 작업 같은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토사가 갑자기 흘러내려갔고 그 베테랑 광부들이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다른 쪽에 혹시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공사 같은 것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조 증상 같은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럼 전조 증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적인 어떤 경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금 작업을 지시한 게 아니냐. 최근 들어서 특히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아연 같은 경우 진짜 금값입니다.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문을 닫았던 광산들을 다시 문을 열고 그런 데도 있어요. 채산성이 낮기 때문에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채산성이 생기니까 옛날 광산들을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위험성이 충분히 감지되었는데도 무리하게 작업 지시를 했다면 그 작업 지시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 세 가지 포인트에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이 같은 광산에서 또 사고가 있었었다고 해요, 변호사님. 맞아요. 이 봉화광산에서 50m 갱도가 붕괴돼 가지고 70대 광부 한 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광부 한 분이 부상을 입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같은 아연 갱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제3면 갈산리에 있는 광산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났던 이 사고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비극이 일어났던 거라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광산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달 만에 같은 곳에서 매몰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광산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인지 이 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데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80년이 넘은 그런 광산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광산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구조물 작업들이 되어 있는지 제대로 구조물들을 그 법이 원한 그 정하고 있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쌓아 나가면서 갱도를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일단 가장 의심이 되는 거는 좀 그 채산성 때문에 무리하게 좀 속도를 내면서 채굴을 했던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세계적인 원자재값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빨리 이 시기에 맞춰서 돈이 될 때 채굴을 갖다 많이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광산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회사의 수뇌부에서 어떤 결정들을 했는지를 일단 수사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연이어서 2번이나 일어난 만큼 원인 규명 정말 철저하게 평론가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토사에 대한 얘기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조심스럽게 일부 보도에서는 이 토사가 갑자기 흘러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토사가 흘러내리느냐? 인근에서 누군가가 불법으로 여기에 폐기물들 같은 경우를 그냥 매장하고 간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거를 매장하기 위해서는 땅을 막 깊게 파야 되는 것이고 또 매장한 것들의 이제 규모라든지 또 무게 등등에 따라서 인근의 그 어떤 그 무게 중심이나 역학 구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지하수 같은 데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그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집안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토사가 밀려들 가능성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동부광산 안전사무소 관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다양한 상황에서 따져보고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의 어떤 전개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산이라고 하면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사고가 나면 구조나 수습이 참 어려운 현장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한 현장들 또 우리가 누군가는 이런 곳에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는 건데 이 사고 예방하고 모두의 안전 위해서 어떤 조치들 선행돼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이렇게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해야 되고 무리하게 그 채굴을 갖다 시도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다시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의 목숨값이 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비극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목숨값이 아연보다 비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이 다치지 않게 모든 설비들을 해가면서 생산성이나 채산성들을 갖다 따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 광산을 문을 닫아야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결코 회사나 또 산업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을 우선적으로 세워서 기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아끼는 그런 우리 전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비용을 절감하게끔 하고 사회적 비용 자체를 다양하게 줄여주는 그런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그 무리한 그런 그 작업을 지시한 그 회사의 대표 혹은 회사의 수뇌부밖에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
소방대원이니 이런 분들도 갱도에 들어갔다가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건데 거기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은 구하러 갔다가 죽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세금이 여기에 쓰이게 되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광산에 대해서 안전 점검해야 되고 또 피해 입은 분들 보상해 드려야 되고 또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들 이런 것들도 세금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뭐 일부 보전받는다고 해도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확실하게 좀 강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